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이제 조지 스티븐슨이 전기 기관차를 개발하다 속도 한계를 넘다. 기차는 도시에서 도시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 아니다. 대도시 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나라에서는 비행기보다도 기차가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있다. 프랑스와 일본의 고속철도는 시속이 무려 300km가 넘는다. 이런 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과학자들조차도 절대 타서는 안 될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인체는 그렇게 빠른 속도를 견딜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 수많은 발명가들은 전기의 추진력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물을 끓이는 보일러는 당시에 이미 널리 사용되었고 고압력 전기를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따라서 발명가들은 전기를 운행하여 철로를 따라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1794년 윌리엄 머독이란 머독이란 사람이 강한 전기 법칙에 근거하여 세계 최초로 전기 수레 모형을 개발했다. 그의 여신 리처드 트레비식은 이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최초의 전기 기관차를 발명했다. 당시 산업 분야에 있어서 세계화에서 가장 앞서 나가던 영국에서 석탄을 포함한 여러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매우 적절한 수단이었으므로 다른 발명가들도 전기 기관차와 철도의 개발에 뛰어들었고 곧 보급되었다. 그러나 주로 석탄 수송용이던 전기 기관차를 사람까지 탈 수 있는 여객 기차로 발전시킨 인물은 조지 스티븐슨이다. 대중은 여전히 지나치게 빠른 운동성 수단에 거부감을 표했다. 사람이나 가축이 충격으로 죽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기차 옆에 서 있으면 설상 것으로 1815년에 초기 기관차인 브린턴의 기계 여행차에 보일러가 폭발하는 바람에 지켜보던 관중 1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보일러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기관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다. 전기기관차 그런 일이 있었군요. 조지 스티븐의 전기기관의 철도 차량 설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슨은 여객열차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였다. 1825년 9월 27일 그는 자신이 운행한 기차 로코모션의 조종관을 직접 잡고 2시간 동안에 석탄 80톤을 실은 최약 14km를 움직였다. 기차에는 비실험자 6명을 태운 실험칸이 달려 있었고 속도는 시속 약 38km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실험이 끝난 뒤에 아무도 부작용 따위는 겪지 않았다. 프로모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지식이다. 스티븐슨의 전기기관차는 과학과 공학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위대한 발명품이다. 전기기관차의 과학적인 원리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물이 끓는 점까지 태워지면 전기를 변화해서 사방으로 팽창해서 압력이 높아진다. 초기 전기기관차의 구조는 굴뚝, 석탄 그래서 이렇게 초기 전기기관차의 구조가 이런 전기기관차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일러, 실린더, 바퀴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다. 칙칙폭폭. 참 세월이 이렇게 스티븐슨의 전기의 동력은 이렇게 공기가 되어지는 팽창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탄산 음료 캔 안에 든 물 소량을 끓는 점에 이를 때까지 가열해 본다. 물이 전기로 변하면서 캔 안에 있는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게 된다. 그런 뒤에 캔을 찬물이 빠져들면 온도가 급강하하면서 전기가 다시 액체로 변한다. 이 과정을 응결이라고 한다.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더 높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전기가 다시 액체로 변하게 되면 물은 공간을 훨씬 덜 차지하게 되고 애초에 공기가 모두 빠져나갔던 만큼 냄비 속의 물이 탄산음료 캔에 가하는 압력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캔이 찌그러지는 것이다.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요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열한다. 가열해. 가지직. 오티스가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만들다. 폐소 공포증과 주택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다. 1853년부터 1854년 브라이언트 파커의 거대한 통유리 건물에서 열렸던 그리스 호텔 팰리스 엑스포는 뉴욕시 최초의 만국 박람회였다.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최신 발명품 패션, 반드시 소장해야 할 각종 제품을 둘러보았다. 당대 최고의 엔터테이너였던 P.T. 바넘은 이 엑스포에서 세계를 열어가는 자신의 박람회를 홍보할 기회를 잡았다. 그가 특히 부각시키려 했던 제품은 엘리샤 오티스라는 기계기사가 발명한 엘리베이터였다. 버몬트주 출신 농부의 아들이었던 엘리샤 오티스의 발명품은 이후에 뉴욕시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시킨다. 평소 허풍이 심했던 바람조차도 박람회 전까지는 오티스의 엘리베이터를 과소평가했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오티스의 엘리베이터는 평평한 판에서 밧줄을 매달리고 이 밧줄을 도로에 연결시켜 놓았다. 이런 식으로 오티스가 판에 올라서 신호를 보자 조수들이 밧줄을 잡아당기고 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별로 놀랍지 않았다. 이미 공장과 창고에서 비슷한 성강 절차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티스는 간정히 지켜보는 가운데 18m 높이가 계속 올라가다가 바닥에서 칼을 집어들더니 단에 연결된 밧줄 자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밧줄이 끊어졌고 엘리베이터가 지상을 향해 떨어졌다.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낙하를 멈추고 그 자리에 멈춰 섰기 때문이다. 안전합니다. 신상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오티스는 엘리베이터의 안전 제동 장치를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등장한 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밧줄이 언제 끊어져 들어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어 도저히 사람을 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엘리샤 오티스 덕분에 건축가들은 계단을 한없이 올라가야 한다거나 엘리베이터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껏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스카이 스크레이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 떨어지거나 이런 위험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고층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렇군요. 이런 연구에서 알고 넘어가며
넘어가야 할 과학적인 지식은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오티스 엘리베이터 라고 표시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기 바란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드라마의 엘리시아 오티스가 세운 엘리베이터 회사다. 하지만 엘리시아 오티스가 엘리베이터 자체를 발명한 것은 아니다. 엘리베이터는 인류가 밧줄과 도리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사용한 매우 오래된 발명품이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 루비우스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그리스 발명가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3세기에서 엘리베이터를 발명했다고 한다. 프랑스 루이 15세는 굴뚝에 공중부양 의자를 매달아 놓고 이를 엘리베이터로 이용했다. 의자는 물론 하인들이 접을 당기거나 풀어서 올리고 내렸다. 그러니까 오티스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도로의 밧줄, 케이블 등을 조합해서 일정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왔다. 저기요. 오티스가 박람회에서 대성공을 거둔 시기에 사람들은 이 발달된 건축 기법을 적용시켜서 더 무거운 짐을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도르래에 평행줄을 달아서 훨씬 더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는 기법을 완성시킨 제품들이었다. 평행줄은 엘리베이터가 반쯤 찼을 때와 같은 무게로 엘리베이터를 들러오기 훨씬 쉬워졌다. 시소와 같다. 원래는 시소도 한쪽에 사람이 올랐다에 반대쪽에 타고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기 쉬워진다. 한쪽에 몸무게가 130kg인 사람이 타고 있고 반대쪽에 113kg인 아이가 타고 있으면 균형이 유지될 수가 없고 당연히 더 가벼운 사람이 타고 있는 쪽이 위로 올라간다. 오티스는 엘리베이터 통 옆면을 따라서 깊은 호흡이 파인 세 조각을 연달아 설치했다. 엘리베이터 차에는 일정의 톱니 혹은 기어를 달았다. 엘리베이터 차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이 기어가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특정 속도보다 빠르게 하강을 하면은 기어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면서 호흡에 꽉 맞물려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만들었다. 1854년 시연 이후에 오티스 엘리베이터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오티스는 1861년 병에 걸려서 급사했고 자신의 발명품을 인해서 도시 경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 목격하지 못했다.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못 보고 실험 25에서 실패로 만들어본 엘리베이터 실패로 이 실험에서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본다. 그래서 실로 끈으로 해보자 이 말이죠. 합판에다가 이렇게 모치를 해서 못을 뚝 박고 이렇게 해서 실패 줄과 이렇게 해서 늘어보자 하는 거죠. 끈을 만들고 해서 돌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본다는 거지. 당기면 올라가면서 다양한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자, 다윈이 진화론을 말하다. 진화론 여인은 한 걸음 나아가다. 1850년 후반에 영국은 크림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두고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너무나 강대해서 태양이 지지 않는다는 말까지 생기는 대형 제국이 황금기였다. 제조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고 막강한 선단을 기반으로 영국산 물품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며 바다 역시 주름잡고 있었다. 그러다가 1859년 출간된 책 한 권으로 인해서 이 평화에 금이 갔다. 제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나
군주제 폐지를 거친 혁명가가 아니었다. 크리켓 게임 애프터는 티를 즐기는 상류층 출신이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찰스 다윈이다. 그의 젖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윈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1859년 출간된 정오 기원은 다윈이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태평양 제도 등을 오가며 수십 년 만에 걸쳐서 진행했던 연구의 결과물로 동식물 모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진화할 수밖에 없다는 학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는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게 되며 그렇게 살아남은 동식물이 미래 세대에 유전자를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정오의 기원에 불러일으킨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갈릴레이가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래 최대의 충격이었다. 갈릴레이 때와 마찬가지로 다윈도 주로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교회 당시 신도들은 대부분 성경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신이 일주일 동안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고 믿은 것이다. 성경 내용을 태도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종교인들도 있었다. 17세기에는 성공의 제임스 어셔 저기가 제안한 계산법이 지지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일요일이 천지창조의 시작이었다. 그러니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 아니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이 교회에는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다윈의 진환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주장하는 지구의 나이가 틀렸음이 입증되면 나머지 내용에 대한 의혹도 계속 제기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사람과 똑같은 이빨.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다윈이 일으킨 업적의 핵심은 그의 저서 제목에 담겨 있다. 특히 자연 선택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마을은 적자 생존과 같다. 튼튼하고 강한 동식물은 그렇지 않은 동식물보다도 재생산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수컷 사자는 암컷 여러 마리와 교미할 수 있지만 약한 수컷은 교미를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건강한 수컷의 특성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 사자의 예로 보통 사람들도 충분히 상상을 했지만 다윗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자뿐만 아니라 나방, 또 대새, 비둘기 등 다양한 동식물 종의 진화 방식을 끈기 있게 연구했다. 닭개비 진화를 연구하는 데만 8년이 걸렸다. 한데 생기는 이유가 제각각인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예초 기르는 싱싱한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 다른 동물과 경쟁을 해야 했다. 그 와중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다른 기린보다도 목이 조금 더 길어진 기린이 나왔을 수 있다. 목이 더 길어지거나 입을 따먹는 데 유리했을 것이고 이 실수로 생긴 유전자가 대물림이 되었을 것이다. 너무 길어져서. 기린이 저서에 담긴 내용은 다윈이 그저 머릿속에서 몽상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 죽은 생물을 관찰하여 얻은 증거에 기반하고 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딱딱하게 굳은 고대 생물의 화석도 연구에 사용이 되어졌다. 화석들이 연구가 되어졌다. 다윈의 화석이 만들어지는 데는 보통 수백만 년이 걸리지만 실험에서 일주일이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화석 위에서 다시 모래를 덮고
먹용 소금을 붓고 이렇게 해서 5덩어리 매일 5단계 그래서 따뜻한 소금물을 붓지 말고 이틀간 더 놓아두면 스펀지 화석을 꺼내면 딱딱하게 굳어 있을 것이다. 화석. 스펀지를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고 이 조각이 화석이 된다. 공룡 모양의 모양을 담을 수 있는 크기로. 그래서 가위로 플라스틱에서 화석 위에 다시 모래를 덮고 목욕용 소금 4큰술과 원서를 붓고 물이 따뜻해야 소금이 잘 녹고 컵에 있는 소금물을 플라스틱통에다 붓고 모래에다 스며들까지 기다려 플라스틱 통을 해가 잘 되는 창가에 넣어두면은 5동안 매일 5단계로 그렇게 하게 되면 따뜻한 소금물을 붓지 말고 이틀간 더 넣어두면 스펀지 화석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모양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다윈의 화석이란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